자, 반갑습니다.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울릭스린 베이직 요지 7강 그 분석 공자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문은 수작업,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 효과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그와 같은 지문이었죠. 그런데 그 문장 구조, 그러니까 구문 자체, 그리고 내용의 그 추상성, 그것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그래서 어려운 지문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문장들을 꼼꼼히 분석해보고 해석을 해보고요, 내용을 착실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The psychology professor Dr. Kelly Lambert research explains that keeping what she calls the effort-driven liver circuit well engaged helps you deal with challenges in the environment around you or in your emotional life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좀 길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꼼꼼히 한번 주어 동사부터 체크를 해보죠. 심리학과 교수 닥터 켈리 램버트의 연구는 까지가 주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동격으로 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심리학과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연구를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켈리 로버츠라는 이 교수님의 그 연구는 explains, 바로 설명한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explain이라는 동사의 그 용법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explain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 아시듯이 설명하다 뜻 갖고 있습니다. 설명하다. 그런데 이때 이 explain은 타동사죠. 그래서 무언가를 설명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뒤따라서 목적어 나옵니다. 근데 그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딱 쓰이는 것이다,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절 목적어, 명사절 목적어다, 이 말입니다. 자, 해석 어떻게 합니까? 해석은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주어 이가 동사 하다고 설명하다,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굉장히 깁니다.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 이 that부터 어디까지요? efficiently까지가 싹 다 이 explain이라는 타동사의 그 목적어다, 이렇게 크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다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that, 접속사, 주어, 동사 찾으셔야 되는데, 자, that은 나와 있고 주어 어디 있습니까? 자, 보이십니까? 여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keeping부터 어디까지? engaged까지가 바로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절 내부의 주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 어디 있는데요? helps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이가 동사 하다고 설명하다. 자, keeping.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빠르게 한 번 더 복습을 시켜드리면, 그러니까 ing,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이와 같은 형태를 바로 우리가 주어처럼 쓴다 이겁니다. 그리고 뒤따라서는 동사를 쓰는데, 바로 이때 이 ing를 우리는 동명사다 이렇게 부르고, 동명사 주어의 경우에는 바로 단수 취급을 해서 단수 동사를 쓴다 까지도 복습을 빠르게 좀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이 동명사 해석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쓰이니까 하는 것, 은는이가 붙여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주어, 그러니까 대절 내부의 주어, 그래서 이가라는 주격 조사를 살려서 하는 것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하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keeping, 유지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설명하다, 설명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다고요. 아시겠죠? 조금 더 골치 아픈 것은 바로 이 keep이라는 동사의 용법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keep, 목적어, 목적격 보어. keep, 목적어, 목적격 보어.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 keep이라는 것은 소위 오형식 구조로 쓰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는 이 what부터 어디까지냐면, 제가 조금 더 색깔을 구분지어서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what부터 어디까지, 여기에 circuit까지가 있죠. 이 전체 what부터 circuit까지가 바로 목적어에 해당하고, 그런 다음에 좀 더 면밀히 봐주셔야 될 것은 이 well부터 어디까지요? engaged까지가 목적격 보호가 된다, 이렇게 면밀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또는 한 채 유지시키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고. 아셨죠? 근데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좀 더 어렵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어를 바라보면은 목적어 자체가 소위 말해 왓절 목적어죠. 자, 그래서 왓절 빠르게 한 번 더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어치우고 왓절 해석만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해석 어떻게 합니까? 주어 이가 동사 하는 것,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주어 이가 동사 하는 것. 되셨죠? 주어 이가 동사 하는 것, 이 전체를 주어 이가 동사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요 call이라는 동사입니다.
뭐라고요? calli라는 동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call이라는 동사 또한 몇 형식으로? O 형식으로 쓰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고 하니까 call이라는 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O 형식으로 쓸 수 있는데 해석은 목적어 을을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다 이렇게 O 형식 구조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왓절 같은 경우에는 뒤따라 목적어 없는 미완성절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않겠냐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뒤따라서 지금 목적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여기 목적어 보이는데 하지 마시고. 선생님 이거 목적어 아닙니까? 여기 이 더부터 어디까지? 여기 더부터 circuit까지 선생님 목적어 아닙니까? 하지 마시고 얘는 뭐라는 거니? 그치, 목적격 보호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이 call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없다. 왜? 왓절은 미완성절을 이끈다면서 그래서 뒤따라서 목적어 없습니다. 되셨습니까? 선생님 너무 머리 아픕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보죠. 우선 이 왓절부터 먼저 해석을 좀 해드릴게. 해석 어떻게 하는데요? 그녀가 되셨죠? 동사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녀가 부르는 것 이 정도로 해석을 할 텐데 우리가 이 목적격 보어 지금 뒤에 살아있으니까 이 목적격 보어의 조사 라고라는 그 조사를 살려서 좀 읽어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노력에 의해 이끌리는 보상회로 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요. 지금 이 노란색 괄호 있죠? 이 노란색 괄호 지금 해석해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녀가 노력에 의해 이끌리는 보상회로 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정말로 여러분 구조 분석 면밀하게 해주셔야만 해석할 때 그 조사들이 살아납니다. 아시겠죠? 빨리 다시 한 번 더. 그녀가 노력에 의해 이끌리는 보상회로 라고 부르는 것까지가 지금 뭐냐? 이 keep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라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이 왓절 전체를 우리는 목적어 취급하니까 을 붙여가지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그녀가 노력에 의해서 이끌리는 보상회로 라고 부르는 것을 이라고 목적어답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뒤따라서 뭐가 나온다니? 목적격 보호가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 engage 뜻이 뭡니까? engaged 뜻은요, 활성화된 편의상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잘 활성화된 상태로, 잘 활성화된 채, 잘 활성화되게 정도로 해석을 해주신다고. 자, 이렇게 해석 처리를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이 keep의 의미 딱 살려주시면 되겠죠. 유지하다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keep이라는 동사 자체가 동명사로 지금 쓰여 있으니 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살려서 읽어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어렵죠? 최종에서 제가 직독직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심리학과 교수 켈리 램버트의 그 연구는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뭐 하는 것이, 그쵸? 유지시키는 것이. 근데 무엇을 유지시키는 것이냐면은 바로 그녀가 노력에 의해서 이끌리는 보상회로라고 부르는 것을 잘 활성화된 채, 잘 활성화되게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지금 동명사 주어죠. 바로 그것이 돕는다고 설명한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무엇을 돕는데? 자, 여기에서 help 나왔는데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help 목적어 동사원형, help 목적어 동사원형. 해석은요. 목적어 이가 동사원형 하는 것을 돕다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 여기서 deal with는 여기서 해결하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처리하다, 다루다 해주셔도 되는데 해결하다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하나의 타동사 취급을 해주시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죠. 여기서 challenges는 뜻이 뭐냐면은 골칫거리, 문제거리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당신이 골칫거리들이나 그 문제거리들을 해결하는 것을 돕는다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가주셔야 돼. 아시겠죠? 자, 다음에 in the environmental around you 정도가 되겠는데, 자, in부터 어디까지요? 6까지가 앞서 있는 challenges를 꾸미고요. 그런데 뒤따라서 지금 등위접사 o가 나오죠. 이 o에 의해서 앞서 있는 이 전치사 in, 전치사 구, 그것과 뒤따라서 이 in, 전치사 구가 바로 병렬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때 이 인도 앞서 있는 챌린지스를 꾸미더라.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거리들을 해결하는 것을 돕는데 이 문제거리들은 어디에 있는 문제거리들이냐면 당신 주변에 있는 환경이죠. 여기서 around도 전치사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요. 그래서 당신 주변에 있는 어떤 그 환경 속에서의 문제거리들 또는 당신의 감정적 삶이죠. 당신의 감정적 삶 속에 있는 그 문제거리들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근데 어떤 식으로? 그쵸? effectively and efficiently. 여기서 이 effectively는 효과적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efficiently는요, 효율적으로 할게요. 효율적으로. 되셨죠?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직독직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직독직해 먼저 해드리고 한국어적으로 좀 더 적절하게 해석을 해드리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 다음에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은 심리학과 교수 켈리 램버트의 그 연구는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바로 유지하는 거 있잖아. 유지하는 것. 근데 무엇을 유지하는 것이냐면 이른바 그녀가 노력에 의해서 이끌리는 보상회로라고 부르는 것을 잘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돕는다 라고 설명하죠. 바로 당신이 여러 가지 골칫거리들, 문제거리들을 해결하는 것을 돕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어디 속에 서 있는 문제거리들이냐면은 바로 당신 주변에 있는 어떤 그 환경과 그리고 당신의 감정적 삶 속에서 있는 그 문제거리들이죠. 바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쵸 여기서 처리하도록 돕는다 라고 설명한다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한국말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 나를 봐 그리고 귀를 여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심리학과 교수, 이 여교수는요 여교수 맞죠? 예, 쉬니까. 그 여교수는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은 그녀가 이른바 노력에 의해서 이끌리는 보상회로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당신 주변에 있는 세상 속 그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또는요, 당신의 감정적인 삶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그녀는 설명합니다. 꽤나 어렵죠? 예, 이 정도의 내용이긴 한데,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 지문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지문 맞아요. 근데 이 어려운 지문의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표현이 있다.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Effort Driven Reward Circuit 이죠.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노력에 의해서 유도되는, 이끌리는 보상회로 정도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좀 알기 쉽게끔 여기 있는 회로 있죠? 회로. 이거 바꾸어 드릴게요. 이렇게요. 생각.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노력에 의해서 이끌리는 보상이라는 생각. 노력에 의해서 이끌리는 보상. 그러한 생각이죠. 선생님 이게 도통 뭔 소리입니까? 자 이제 이거 좀 더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잘 들어봐. 어떤 생각이 든다 이건데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 상식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노력을 왜 하니? 노력을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목표로 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맞지? 이해되죠? 다시 목적이라는 거 제가 다른 말로 한번 적어볼게요. 뭡니까? 결과입니다. 좀 더 달콤한 말로 적는다면은 그쵸 보상이 되겠죠. 이해돼요? 다시 여러분들 노력을 왜 하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인 거 아니겠냐고.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보상을 받으려면 노력해야 되잖아. 다시 여기 어떤 단어들 effort라는 단어와 여기 있는 reward라는 단어 있죠. 이 두 가지가 쌍으로 묶여 있다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노력을 왜 하는데 보상받으려고. 보상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데 노력해야지. 같이 묶여서 간다는 사실 알겠죠?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왜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는 거야? 잘하려고. 잘하면 어떤데? 잘하면 내가 뿌듯하잖아. 일종의 보람이고 보상이지 않겠냐고.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그녀가 이 심리학과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녀가 뭐라고 부르는데 노력과 보상이라는 이 상관관계 있죠. 그러한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을 잘 활성화된 상태로 그렇게 유지시키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뭔데? 어떤 생각? 내가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뭐다? 보상을 위해서다. 보상을 얻으려면 나는 뭘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죠. 굉장히 당연하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노력을 할 때 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야. 됐지? 이 두 가지는 정말로 당연하게 묶여서 같이 간다고요. 근데 이 생각 자체를 끈 상태가 아니고 켠 상태로, 잘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어떤 행동을 할 때 너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마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뭘 해라?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해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생각과 이유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랬지? 다시. 이거 의역 확실히 해드릴게. 잘 들어봐. 목적의식이 있는 채로 어떤 노력을 하는 것. 이해돼?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인생을 쭉 유지시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문들을 막힘없이 읽어가시려면 책을 그만큼 좀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정리를 하자면 목적의식을 머릿속에 정확히 지닌 채 내가 왜 노력을 하는지를 알며 내가 왜 행동해야 되는지를 안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활성화 잘 된 채로 그렇게 쭉 유지시키는 것은 결국 돕는다라고 설명하거든요. 뭘 돕는데? 당신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요. 이 문제들은 어떤 문제냐면은 당신 주변에 있는 환경 속에 있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당신의 어떤 그 감정적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거 좀 언어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무슨 소리인가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목적인 의식이 있는 삶이 있잖아. 목적의식이 있는 채로 어떤 노력을 한다는 거야. 늘 이러한 생각을 잘 활성화된 채로 켜두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적의식이 있으며 그래서 나는 노력을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 자체를 이 가로친 이 덩어리가 다 생각이에요. 이 생각 자체를 잘 켜둔 채로 있는 거 있잖아.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 뭘 돕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 그것들을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겁니다.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릴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말고 매사에 어떤 행동을 할 때 분명한 목적의식을 지닌 채로 그렇게 행동하고 노력하는 거. 됐죠?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생각을 늘상 지니고 그것을 활성화시킨 채로 그렇게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있잖아.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 알겠죠? 어떻게 알아? 생각 있게 행동해라.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행동해라.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해석해볼게. 바로 이러한 교수의 연구는 설명하는데 무엇이라 설명을 하는 거냐면 바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무엇을 유지시키는 것이냐면은 그녀가 노력에 의해서 이끌리는 보상 바로 그러한 믿음, 그러한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잘 활성화된 상태로 그렇게 유지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돕는다라는 것인데 바로 당신이 여러 가지 당신 주변에서의 어떤 환경이나 당신의 그 감정적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골칫거리들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설명하더라. 이해되시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Doing hands-on activities that produce result you can see and touch, such as knitting a scarf, cooking from scratch, or tending a garden, fuels the reward circuit so that it functions optimally. 역시나 좀 길게 나오긴 했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Doing. 동명사 주어입니다. 앞서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는 것은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는데 역시 좀 크게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을 좀 해드리고 싶냐면 결론적으로 이 doing부터 어디까지 garden까지가 바로 동명사 주어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 단수 동사 fuels가 됩니다. 크게 봐주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 해석 걸자는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은 바로 연료를 주입한다. 연료를 준다. 또는 부추긴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건데 이 do라는 타동사의 그 목적어 hands-on activities 나왔습니다. 뭡니까? 손으로 하는 활동. hands-on이라는 건 손을 들고서, 손을 가지고서 정도로 의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가지고서 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은 fuels, 연료를 주입시킨다 또는 부추긴다. 아시겠죠? 근데 이 활동들은 어떤 활동들인데 자, 이때 대시 나오고 뒤따라서 주어가 안 나왔으니까 이때 대는요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자, 해석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내는 활동들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무엇을 만드는데 자, produce 타동사의 그 목적어 result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들을 만드는 건데 바로 어떤 결과들이냐면 you can see and touch. 자, 보이십니까? 뭐가요? 여기 대시 있다는 사실이 보이시냐고?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문법도 여러분들 많이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보일까 말까 해요. 여튼 여기에서 왜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 대시 무엇인고 하니까 그치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봐봐. 뒤에 여기 지금 you가 보이죠? you 주어입니다. can see and touch. see 보다, touch 만지다. 일제히 타동사거든. 그런데 뒤따라서 뭐가 없다. 목적어 없다 이거죠. 뒤따라 목적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잠시만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이 대시부터 이 대시까지 이거 뭡니까? 얘는요 일단 없다 치세요. 이거 없다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래야만 여러분들 이 문장 보는 게 조금 더 편해진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search부터 garden까지 제외시키고 나면 여기 see라는 동사와 touch라는 동사는 원칙적으로 목적어 필요하잖아. 근데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원래 있었는데 이해됐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니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국 지금 이 구조 있죠? 여기에 이 that 뭡니까? 그쵸? 관계대명사가 2번 걸려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선생님 좀 복잡합니다. 해석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어봐. doing, 하는 것. 근데 무엇을 하는 것? 손으로 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활동들이냐면은 바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활동들. 됐죠? 근데 어떤 결과냐면은 이렇게 해석한다고. 어떤 결과들? 그치? 당신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결과들. 이해되세요? 지금 관계대명사절이 2번 걸려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튼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그것은 바로 부추기고 연료를 주입시키는데 바로 어디에? 그쵸? 보상 믿음 또는 보상 회로에 연료를 주입시키더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지웠던 부분 다시 한 번 더 처리를 해드리죠. 이건 일종의 예시입니다. 무엇에 관한? 손으로 하는 활동들이 뭐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뭐와 같은 전치사죠. 뭐와 같은 겁니까? knitting a scarf 뭐 하는 거? 스카프를 뜨개질하기. 그죠? 스카프를 짜는 거. 다음에 또 뭡니까? cooking from scratch. 자, 여기서 from scratch라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라는 말이거든요. 무작정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요리하는 것. 이게 일종의 손으로 하는 활동이잖아. 다음에요. or tending a garden 뭐 하는 거야? 정원을 가꾸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튼 이렇게 스카프를 짜는 거 또는요 요리하는 거 그리고 정원을 가꾸는 거 이런 식으로 수작업 활동 있죠. 손으로 하는 활동들을 정말로 하는 것은 연료를 주입시키더라. 바로 보상회로에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얘기 살짝 어렵거든. 근데 앞서 있는 어떤 그 문장도 그렇고 여기 있는 문장도 그렇고 이 2가지 문장을 면밀하게 읽어주시면서 내용 정리를 좀 착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앞서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 한번 되새겨 보자고.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노력과 그에 따라서 보상이 나오죠. 노력과 보상. 노력을 하면은 보상이 나온다는 어떤 믿음, 어떤 생각이잖아. 그죠? 이 생각을 켜둔 채로 잘 유지시킨다면은 우리는 뭐 할 수 있더라?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한 가지 핵심 단어를 더 주는 거야. 보이십니까? 야, 그러면 노력과 보상, 그러니까 노력하면 보상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 라는 이러한 믿음은 어떤 때 켜지는데? 이걸 지금 켜야 된다며 어떤 때 켜지는데?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손으로 하는 활동. 뭐 뜨개질이라든지 요리라든지 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원을 가꾸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손으로 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부추긴다고 불을 지핀다고요. 어디에? 보상회로에 보상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 믿음에. 그러니까 어떤 손으로 하는 활동이 노력 및 보상회로를 자극시키고 그러한 자극된 보상회로가 뭐 한다고요?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돕는다. 이해되세요? 정말로 어렵죠? 지금 이 지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거야.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키워드 하나 적어드렸습니다. 앞서서 지표 개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지표 뭐였습니까? 그쵸? 상관관계라고 제가 불러드렸죠. 이해되십니까?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적어도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있어. 그래서 관련이 있는 A와 B를 우리는 내용을 이해할 때 잘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충고드렸고 부탁도 좀 드렸다고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상관관계, 조금 더 다른 용어로는 우리가 선후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과관계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요. 인과관계 다 같은 말이에요. 일단 여기에서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제가 다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뭡니까? 손으로 하는 활동을 해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 노력을 하면 보상이 따라오고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생각이 번쩍 활성화가 된다고요.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는 어떤 우리 삶의 장애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해돼? 이렇게 정말로 추상적인 글이라 치더라도 여러분들 면밀히 읽어가면서 내용 정리를 자세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저는 딱 여기까지 읽으면은 물론 살짝 어렵긴 하지만 여기까지 읽으면 하고자 하는 말이 결국 뭐 하라는 걸까? 여기서 지금 요지 찾아야 되잖아. 요지 뭔데요? 손으로 하는 활동을 열심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노력과 보상의 그 회로가 탁 켜지면서 어떤 삶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말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되셨죠? 자, 다음에 여기에 지금 소댓이 나왔는데 이 소댓은 접속사로서 그래서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t,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보상회로입니다. 이 보상회로라는 놈이 functions,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optimally, 굉장히 최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더라 정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 이게 얘를 켜야 되잖아. 이 보상 믿음, 보상 생각을 딱 켜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그치, 수작업해야지.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하는 것, 손으로 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 근데 그것들은 무언가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활동들인데 어떤 결과들이냐면은 정말로 추상적이며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고 정말로 만질 수 있는, 우리가 그렇잖아. 뜨개질 같은 경우에 완성품이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까? 요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리의 그 완성된 요리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을 수도 있죠. 맞죠? 정원 가꾸기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냐고. 그 어여쁜 그 모습, 정원의 모습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러한 결과를,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손으로 하는 활동들을 정말로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보상회로에 불을 지피면서 우리를 자극시키죠. 그렇게 되면 이 보상회로는요, 정말로 최적의 상태로, 정말로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게 돼. 됐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되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죠? 살짝은 어렵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She argues that the documented increase in depression among Americans may be directly correlated with the decline of purposeful physical activity. 만만치가 않네요. 또 살짝 길기도 한데 전체 한번 읽어보면은 그녀는 주장한다.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은 대절 이하라고. 역시나 이 대절 전체가 바로 이 argu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된다. 챙겨가시면 되겠죠. 밑에 한번 적어드렸습니다. 해석 어떻게 합니까? 주어 이가 동사 하다고 주장하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녀가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자 여기서 The documented increase in depression among Americans까지가 다 주어입니다. 되셨죠? 여기서 이 documented 제가 좀 의역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논문에 쓰인, 연구에서 밝혀진 또는 논문에 쓰인입니다. 논문에
쓰인. 논문에 쓰인 어떤 그 증가죠. 논문에 쓰인 증가. 이걸 좀 더 의역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증가가 되겠죠. 공식화된 증가. 되셨죠? 어디에 있어서의 증가냐면은 depression, 우울증이 되겠죠. 어머, 누구누구 사이에서. 그치. 미국인들 사이에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있는 그 우울증의 공식적인 논문에 쓰인 어떤 그 증가는 얘가 지금 주어입니다. 주어. 바로 그것은 아마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죠. 자, 여기에서 BPP 무슨 태요? 그쵸. 수동태 같이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밑에 한번 적어드렸는데 이겁니다. be correlated with 목적어. 목적어와 관련되어 있다. 되셨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직접적으로. 여기서 directly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라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증가는 여기서 이 주어가 지금 증가니까요. 여기 이 증가라는 어떤 단어에 포인트를 좀 주어서 읽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가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지도 몰라 라고 그녀는 주장하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감소가 되겠죠. 어디에 있어서의 감소냐면은 purposeful, 뭡니까? 그치, 목적의식이 있는, 분명한 생각이 있는 그러한 신체 활동들. 바로 그것의 감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게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그녀는 주장한다. 자, 잠깐만. 내용 정리 면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 요거, 뭔데요? 우울증이죠. 근데 우울증이 지금 증가했다니 감소했다니? 우울증이 증가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데 상관관계를 잡아주셔야 돼요. 무엇과 관련이 있다. 이거는 관련이 있죠. 무엇과요? 여기 있는 보이십니까? purposeful. 목적의식이 분명한 신체 활동. 됐어? 신체 활동의 감소입니다.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요. 상관관계를 잡아주셔야 돼. 어떤 단어 보고, 이 단어 보고 관련이 있다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어떤 비리관계 하나 만들어내실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적의식이 분명한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수록 우울증은 증가한다. 이에 대해 반대로 얘기해볼게.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될까? 우울증은 감소하지. 이렇다라고 그녀가, 그 심리학과 교수가 주장을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목적의식이 있는 신체 활동 뭐가 있을까? 앞서 지금 4가지 나왔잖아. 뭔데요? 뜨개질하기, 그리고요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눈에 선명히 보이고, 즉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곧이곧대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신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하게 될수록 우리는 행복할까 우울할까? 우울감이 감소한다니까?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거지.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빨리 한번 다시 해석을 해드릴게. 그녀는 주장하는데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은 공식적인 어떤 증가가 있다고요. 바로 그 증가는 근데 어디 속에서의 증가냐면은 미국인들 사이에서의 그 우울증에 있어서의 그 증가가 직접적으로는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녀는 주장하죠. 무엇과? 목적의식이 분명한, 그래서 결과가 눈에 잘 보이는 그러한 신체 활동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녀는 주장한다.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when we work with our hands. 자, 여기까지 일단 읽어보면은 when, 뭐 할 때요? 우리가 작업할 때 무엇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손을 가지고서 작업을 할 때. 이 전체가 지금 부사절인 건 아시겠죠? 여기서 이 work는 자동사고요. 전치사의 목적어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들을 가지고서 작업을 할 때 it, 바로 그러한 것은, 그렇게 작업한다는 것은 주어는 increases, 바로 증가시킨다. 무엇을요? The release, 여기서 release라는 것은 분비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출도 괜찮아요. 근데 무엇의 분비냐면은 of the neurochemicals, dopamine and serotonin 정도까지. 그래서 무엇의 분비를 증가시키냐면 바로 뭡니까? neurochemical, 뭐예요? 신경화학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이해되세요? 신경화학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의 이름 뭔데요? 도파민이라는 신경화학 물질과 세로토닌이라는 신경화학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거 저도 잘 모르긴 한데 도파민이랑 세로토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신경화학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행복감을 느낄 때 뭐 도파민이 분비된다,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 아시겠습니까? 뭡니까? 손을 이용해서 활동을 한다면서 그 말은 수작업을 한다는 거죠. 수작업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치, 행복감이 증가한다. 이해돼? 반대로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 행복감이 감소하고요. 그럼 우울감은 반대죠. 반비례 관계지 않습니까? 수작업을 하게 되면 행복감은 증가하고 우울감은 내려가죠. 이해되지? 그런데 수작업을 하지 않게 되면 행복감은 내려가고 우울감이 올라가지. 이런 얘기라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잘 들어. 우리가 우리의 손을 가지고서 작업을 할 때 바로 그것은 증가시키는데 분비, 방출을 증가시키더라. 근데 무엇의 방출? 신경화학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방출을 증가시키더라. 자, 다음에 여기에서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는데 다시 결론적인 해석부터 먼저 한번 적어드릴게요. 잘 들어봐. 그 두 가지가 책임이 있으면서 라고 읽으셔야 돼. 원래 이 responsible 형용사로서 뜻이 뭐냐면은 이게 for까지 같이 그래서 목적어에 책임이 있는 원래 있는 이라고 읽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있으면서라고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이렇게 읽는지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 결과적으로는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빙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빙. 자, 제가 앞서서 여러 번 반복을 해드렸거든요.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콤마 찍고 ing 뭐라 부르더라? 그쵸, 분사구문. 결과적으로 얘는 지금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의 해석 기억나십니까? 그치, 하면서 뭐라고요? 하면서 해석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면서라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 됐죠? 선생님, 그러면 얘가 지금 왜 없습니까? 생략해도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역시나 뭐가 가능하다? 우리 분사구문 있잖아. ing로 출발하는 거, 콤마 찍고 ing는 분사구문이다. 이건 괜찮은데 하필이면 비동사가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적혀 있을 때, 그래서 빙인 경우에는 얘는 생략 가능합니다. 왠지 묻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빙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선생님, 그럼 얘는 뭡니까? 얘. 이 보스는요, 분사구문 따라해볼게. 뭐라고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딴 거 다 필요 없고 분사구문의 주어라고요. 주어. 뭐라고? 주어. 주어 해석은요, 은는 이가. 그 중에서 이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얘가 지금 의미상의 주어라서 마치 주어처럼 주격조사 이가를 붙여서 해석을 해주신다고. 됐죠?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석만 정확하게 하자. 됐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여기서 이 두 가지라는 것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되겠죠? 그 두 가지가 책임이 있으면서, 근데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거냐면 여기서 for는 전치사,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잘 보세요. generating부터 emotions까지가 되더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치, 이때 이 목적어 자리에 쓰여있는 이 ing는 동명사죠?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잖아. 그러니까 동명사라 불러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generate는 타동사니까 무언가를 발생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타동사니까 그 뒤에 목적어 하나 더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positive emotions가 목적어예요. 누구의? generating, 발생시키다. 됐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for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generating부터 emotions까지고, 여기 generate에 해당하는 목적어는요, 여기에 positive emotions입니다. 아시겠죠? 자, 천천히 해석을 해볼게요. 뭡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발생시키는 것에 책임이 있으면서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당신의 손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가지고서 일을 할 때 바로 그것은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신경화학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키더라. 그리고 그 두 개가 책임이 있답니다. 책임이 있으면서. 근데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거냐면은 만들어내는 것에, 긍정적인 감정을. 자, 여기까지 딱 읽고 나서 내용이 참 많거든요. 앞선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서도 잘 기억하고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어떤 얘기 했을까? 기억나니? 무슨 얘기 했는데? 수작업 하는 거. 이거는 노력 및 보상 회로, 노력 및 보상 생각 또는 믿음을 활성화시키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수작업의 기능, 효과가 하나 더 있다는 거야. 뭔데요? 수작업은요. 이제는 사람의 어떤 그 감정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이해되십니까? 수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도파민이 분비되거든. 또는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 결과적으로 수작업을 하게 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이 두 가지는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거냐면 긍정적인 감정, 바로 뭡니까? 행복감. 됐죠? 그래서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마음 울적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되셨죠? 마음이 좀 울적하잖아. 그때는 집에서 혼자서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거리를 걸어보죠. 즉 목적의식이 있는 어떤 신체 활동을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친구를 만나고요. 애써서 친구를 만나면서 우울감을 좀 떨쳐버리자고요. 다른 일을 해가지고 정신을 좀 쏙 빼놔야 돼요. 이해되셨죠? 어떤 슬픈 일이 있다. 그때는 뭐 한다고? 슬픔을 만끽하지 말고 슬퍼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뭐 친구와 함께 보드게임방을 간다든지, 이해되셨죠? 여러 가지 어떤 오락거리를 좀 찾는다든지 하면서 기분 전환을 좀 해주자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수작업을 하게 되면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시겠죠? 자, 요지 나왔습니까? 결국 뭐 하자? 수작업 하자. 수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의 그 정신적으로 노력 및 보상의 어떤 그 믿음,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죠. 다시 한 번 더. 수작업을 하면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수작업을 하자. 그러면 우리 정신과 어떤 우리 감정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 됐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She also explains. 그녀는 또한 설명한다.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자, 대절, 역시나 대절. 앞서서 explain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working. 역시 주어 찾아야 되는데 working부터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가 주어죠. 뭐 하는 것, 작업하는 것, with, 무엇을 가지고서. 그치, 전치사 이거 목적어죠. Our hands. 우리의 손을 가지고서 작업하는 것은 이 대절 내부의 동명사 주어입니다. 바로 그것은 gives. 바로 주더라. 근데 누구에게? 여기서 give라는 것은 사형식 동사로서 간접 목적어 어부터 여기 control 쭉 가서 여기까지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면은 좀 더 크나큰 통제감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통제감을 주더라. 좀 더 크나큰 통제감을 주더라. 여기서 control over도 한 번에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목적어에 관한 통제감 정도의 뜻인데 뭐에 관한? 여기에서 our environment 뭡니까? 우리의 환경에 관한,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관한 어떤 좀 더 크나큰 통제감을 우리에게 주더라. 이거 이해되세요? 아무래도 손으로 하는 작업은요, 보통 우리가 아닌 나와 분리된 다른 물체를 만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것은 어떤 느낌을 주는 거냐면 우리에게 일종의 안정감을 주죠. 적어도 내 수중에 있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좀 더 크나큰 통제감을 준다고. 이 통제감은 곧,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정감이 될 거야. 왜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우리 수중에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으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좌지우지할 수 있죠. 이것은 곧 우리에게는 안정감을 준다고. 불확실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셨죠? 다시. 그녀는 또한 설명하는데 우리의 손을 가지고서 그렇게 작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크나큰 환경에 관한, 우리 환경에 관한 통제감을 제공하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주면 돼요? More connection.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병렬된다 라고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커넥션, 여기서 커넥션이라는 것은 일체감 또는요 연결성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어떤 좀 더 많은 일체감이나 연결성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요. 근데 어디 쪽으로의 연결성이냐? 여기 있는 connection to도 한 번에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싼 세상과의 어떤 그 일체감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딱 틀어박혀 있으면 뭔가 소외되고 분리되어 있고 세상과 나는 뭔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치? 무언가 슬라임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막 슬라임을 만지면은 막
스트레스 풀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보았던 어떤 기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설거지 있죠, 설거지. 설거지도 아무리 손을 활용하는 거잖아. 그죠? 설거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풀린다. 뭐 이런 결과를 이런 사실을 나타내는 어떤 기사들도 제가 본 것 같고, 여튼 뭐냐면 뭔가 마음이 울적해지고, 그죠?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뭐 하는 거, 수작업을 하는 거, 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더 많은 무엇을 주고요? 환경에 관한 통제감, 그래서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내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속해 있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과 일치되고 있어 라는 좀 더 많은 일체감을 바로 우리에게 준다라고 그녀는 또한 설명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All of which. 자, 여기서 which가 나왔는데 이거는 편의상 제가 바꿔드릴게. 여기서 이 정도로 바꿔주시면 참 좋겠는데, 문맥상 이때 이 it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일체감. 그에 앞서서 뭐가 있었냐면 통제감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그러한 통제감과 일체감은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그러한 통제감과 일체감.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작업함으로써 얻은 통제감과 일체감, 세상과의 연결감 있잖아. 바로 그것이 contribute to, 자 여기서 contribute to는 하나의 타동사로서 목적어에 기여한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에 기여하다. 그래서 어디에 기여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리덕션이 되겠죠. 리덕션은 감소입니다. 근데 무엇의 감소인데? 그치?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있어서, 걱정이 있어서의 감소에 기여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 우리가 환경에 관해서 더 많은 통제감을 느끼고 더 많은 일체감을 느낄 때, 그때 바로 그것은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있어서의 감소에 기여한다고요. 의역하면은 여러분들이 환경을 더 많이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스트레스는 감소된다, 걱정은 감소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and 다음에 여기 지금 builds 동사 나왔으니까 앞서서도 뭐 찾아야 되니? 동사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and를 중심으로 동사 두 개가 나란히 병렬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동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이러한 통제감과 일체감은 builds, 만들어준다, 지어준다. 근데 무엇을요? resilience. resilience라는 것은 회복력,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야. against, 어디에 맞서서, 전치사입니다. 맞서서. 근데 무엇에 맞서서? The onset of depression. 자, onset이라는 것은 발생이거든요. 뭐라고요? 발생. 근데 무엇의 발생입니까? 우울감의 발생이죠. 우울증의 발생. 우울증의 발생에 맞서서 회복력을 만들어준다, 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기분이 안 좋아질 때면, 자칫 우울감이 발생하고 우울감이 들 때면은 바로 이러한 수작업, 그것에서 비롯된 일체감과 통제감이 회복력을 만들어준다고. 얼른 정신 차려야지. 나는 기분 나빠할 시간이 없어. 그죠? 왜? 행복하기도 바쁜데. 수작업을 하면 할수록 그런 행복감이 더 들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우울증의 발생에 맞설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죠.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다시 한 번 더. 모든 그러한 것들은 기여하는데 감소에 기여한다. 스트레스와 걱정의 감소에 기여하고, 그리고 만들어주는데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회복력을 만들어줘. 어디에 맞설 수 있는 회복력이냐면 우울감의 그 발생에 맞설 수 있는 회복력을 만들어준다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상당히 내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저 또한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 지금 이게 고2 지문이죠. 그 중에서도 9월 지문이야. 이제 9월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3개월 뒤는 고3이잖아. 본격적으로 고3 지문 딱 올라가게 되면 이것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 말은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하고 영어의 의미를 이렇게 저렇게 막 변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해야만 이게 이런 뜻인가? 어느 정도 추론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문들 많이 읽어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꼼꼼히 영어 공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수작업 활동은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해되시죠? 뭐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밑에 다음 명령사전 풀이에 알맞은 단어를 지문에서 한번 찾아 적어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serving 뭡니까? 역할을 하는 것이죠. as 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냐, 또는 자 여기 all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지금 병렬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ndicating 나타내는 것. 근데 무엇을 나타내는데? the existence 어떤 존재감이죠. 무엇의 존재를 나타내는 건데 무엇의 존재?
뭡니까? purpose. 목적 또는 목표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 또는 존재로 기능을 하는 것. 여기서 이제 형용사를 찾아주시면 참 좋습니다. 목적 의식이 있는. 그러니까 목표가 있다라는 거잖아. 이걸 나타내는 건 뭔데요? 목적 의식이 있는이지. 이해되세요? 다시. 목적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 목적 의식이 있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purposeful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밑에 겁니다. The ability. 어떤 능력인데 to recover. 뭐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resilience.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회복력, 회복할 수 있는 능력. resilience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readily 이 단어 참 중요한데 이건 읽게 하지 마시고 쉽게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쉽게. 그래서 쉽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인데 from 어디로부터? adversity or change 뭡니까? 고난과 변화로부터. 고난과 역경이라고 읽어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고난과 변화로부터 쉽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살짝 어려웠는데 그만큼 꼼꼼히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